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트 이야기 바로 시작해야죠. 자, 오늘은 코스피랑 S&P 500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의 주봉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이제 주봉이 바뀝니다. 그럼 주봉이 바뀌면은 이제 주봉 차트 켜놓고 해서 지난 캔들이 어떤 식으로 마감을 했는지 그에 따른 이제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또 그려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존에 세워둔 매매 전략들을 그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약간의 수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먼저 볼 건데 코스피는 오늘 월요일 장도 마감했죠. 그래서 일봉이랑 주봉을 같이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오늘 장 마감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1선 위에서 딱 마감을 해줬고 이제 이것만으로만 봤을 때는 당장에는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여줬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락에 대한 가능성을 줄였다 일 뿐이지 그게 곧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노려보려면 결국에는 21선을 넘어야 됩니다. 넘어서 마감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캔들 모습으로 마감을 한다는 기준으로 21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 봐야 밴드 상단 부근까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신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21선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양봉은 나와요. 양봉은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21선을 못 넘어요. 못 넘다가 또 어쩔 때는 쐐기를 박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 진행 중에 제대로 돌파를 해줍니다. 21선을 이대로 진짜 뚫고 가나 했는데 마감은 윗꼬리를 그대로 길게 남기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 캔들은 말 그대로 대놓고 내려가겠다 라는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선 돌파하기 전에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서 뭐 어차피 뭐 이렇게 양봉 나오면 결국 돌파하겠지 하다가 그렇게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이제 음봉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속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21선 위에서 마감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점 부근 아니면은 그냥 밴드 상단이나 아니면 월 초 그냥 첫날 3월 첫날이었죠. 여기 이제 시가 정도 부근에 왔을 때 그때까지 홀딩하면서 약간 좀 의미 있는 단기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주봉을 보면은 이제 주봉이 저는 약간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딱 속기 쉬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냐면은 그 2주 연속으로 봤을 때 2주 연속으로 11선 위를 지금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통상적으로는 눌림을 통한 다음 상승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추가 신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트레이딩 뷰 코스피는 이제 거래량을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따로 봐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 페이 증권에 있는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자, 거래량을 보시면은 3주 연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캔들만으로 봤을 때는, 자, 신고점을 달성했던 이 캔들보다 월 초에 강한 하락을 보여줬던 이 캔들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쭉 뺐다가 올라가면서 그 움직인 거리를 보면은 신고점을 달성한 이 캔들보다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신고점 달성한 캔들보다 더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더 줄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 주봉은 또 한 번 줄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에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어차피 지금 보시면은 단기에 이렇게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는 여기서 더 주워 담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조정을 할 모양이다 해서 안 덤빈 거예요. 덤비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봉도 안 덤빈 거고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일 때까지는 더 이상 코스피에 이제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캔들과 이런 보조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눌림이에요. 눌림이고 분명히 이번 주봉도 만약에 11선 위를 딱 지켜주면은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반등이면서 신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미 관심이 이제 꺼지고 있는, 많이 꺼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번 주봉이랑 다음 주봉까지도 이제 양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간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 조금씩 상승을 주면서 마치 진짜 돌파를 할 것 같이 그런 준비를 하는 모습 같이 보이다가 심지어 더 악랄하게 그런 차트 흐름이 나온다면은 위로 쭉 또 한번 아까 일봉에서 봤던 것처럼 쭉 올립니다. 하면서 정말 이 신고점 돌파를 할 것 같이 보여주다가 쭉 빼요. 그러면서 11선 아래로 하향 돌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낚인 거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봉에서 이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당분간은 이제 조정을 좀 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욕심을 내더라도 제때 수익 실현, 단타든 초단타든 좀 짧게 수익을 보면서 계속 누적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이어가서 이게 좀 의미 있는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이 상황에서 더 스윙, 뭐 중장기로 봐가면서 굳이 기회비용을, 지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굳이 이런 와중에 기회비용을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매매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이 구간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상승을 살려주는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승에서 좀 최대한 비중을 줄여가지고 어차피 전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같이 이 구간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서 어쨌든 딱 속기 쉬운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S&P 500 지수를 볼 거고요. 미장은 이제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이 되면 이제 주봉이 새롭게 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감 차트만 볼 수 있는데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봐도, 자, 3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이번 주도 내려가겠다 라고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자, 0.5%도 안 되는 그런 변동성이거든요. 자, 이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위에 갭을 만들면서 시작하는 걸로 바로 그냥 정리도 가능한 수준이고요.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선까지도, 갭까지도 정리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거래량을 또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도 주봉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음봉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조 지표를 봤을 때 스토캐스틱이 있죠. 이게 이번 주봉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0값을 가리키는지 일단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일단 지금 지난 주봉에서 영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주봉도 충분히 음봉이 나오기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봉에서 이번 주봉 그려질 때 음봉일 때 영값이 아니면은 다음 주봉도 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또 체크를 해야 될 거는 RSI 이 지표 값이 지금 노란 선이랑 보라선 이 두 선의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또 이렇게 좁아지려는 그런 모습을 흐름을 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토키스틱 영값이 언제인지 그걸 좀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이번 주는 좀 무난하게 아래 갭과 여기까지 여기 근처에라도 좀 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양봉 한 두 개 정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또 추가 하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림을 일단 좀 그려봤습니다. 자, 근데 S&P 500 주봉에서 한 가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구름이거든요. 구름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날짜로 체크해 봤을 때, 자, 4월 13일, 이 4월 13일 주봉부터는 위아래 이 그러니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4월 13일부터는 여기까지는 그나마, 여기도 물론 두껍기는 한데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두꺼워지면서 더 많이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4월 6일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때에 캔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해 있을 때 캔들의 모습, 그리고 거래량까지 한번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일단 통상적으로는 구름이 이렇게 두꺼운 구간에서는 작정하고 거래량을 실으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면은 뚫고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뚫는 척 하다가도 다시 강하게 반등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직전인 이 4월 6일 여기까지기 때문에 그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전이 될 수도 있는데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여기 늦어도 여기에서라도 더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이 빨간 구름 밑선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게 되면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그럼 다음에는 이제 파란 구름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빨간 구름이 아예 없어지고 파란 구름이 이어지면서 이게 또 끊을 때까지, 다시 돌파를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다가도 상승을 하는 것 같으면서 다시 단기 저점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는 이 두꺼운 구름을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빠르게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근데 그런 빠른 조정 속에서도 더 제때 이제 그 반등 모습 못 보이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빠른 반등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그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을 모습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4월 6일까지는 아직 보름 이상의 그런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이 지점만 체크를 해도, 이 날짜만 체크를 해두고 당장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대해서는 못해도 이 밑에 있는 갭까지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2주에 걸쳐서 그래도 한 3%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을 좀 높게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지금 뭔가 신규로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은 조금 이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자리는 나오니까 이전에 봤던 거 있죠. 신고점 대비, 자, 신고점 대비 하락률 보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미리 체크를 좀 해봤었고, 그리고 또 이제 S&P 같은 경우는 차트의 그런 흐름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죠. 급하게 올랐다가 완만해지고 내리꽂고, 급하게 올랐다가 완만해지고 내리꽂고, 급하게 올랐다가 꽂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이제 완만해지고 급하게 지금 빼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좀 힌트를 잘 얻어가지고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다 이제 각자만의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금 수입은 계속해서 이제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자, 그 들어오는 것마다 계속 기회비용이 자꾸 생기면은 솔직히 투자할 맛도 안 나죠. 재미도 없고, 이게 어쨌든 돈 벌려고 시작을 한 건데 재미가 없으면은 별로 이제 오래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차트를 당장 보는 게 좀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서툴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이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차트 공부방에 매일매일 이제 장 마감할 때마다 그런 간단하게 제 멘트 남겨놓고 하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는데 좀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죠. 자, 이렇게 S&P 500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도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보이는 흐름이 아닐까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 지난 10월 10일부터 거의 5개월 넘게 하락만 이어오다가 지난주에 10% 넘게 살짝 반짝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역시나 거래량이 줄었어요. 역시나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수 상승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게다가 지금 11선, 자, 11선이랑 캔들이랑 상당히 가까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1선을 맞고 튕겨 내려가는 그런 음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이런 신고점인 상황이었으면은, 신고점이나 약간 단기 고점인 상황이었으면은 지난 주봉 올린 것 다 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5개월 넘게 하락만 해온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음봉 정도, 그러니까 지난 주봉에서 올린 거에 한 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일봉에서 봤을 때, 이건 지금 벌써 제가 꽤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날짜로 보면은 3월 19일,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보시면은 윗선은 그대로 있는데 밑에 밑선이 굉장히 급하게 두꺼워지고 있죠. 하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도 낚시를 하기 딱 좋아요. 속일 수 있는, 진짜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주다가 다시 이 파란 구름 안으로 들어오면서 두꺼운 구간에서 다시 강한 급한 하락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월 28일 여기가 지금 제일 두껍거든요. 이 구간은 그래도 좀 지나야, 물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두꺼울 때는 어쨌든 이 구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아직은 수익이 났을 때 제때 실현을 해서 진짜 내 수익을 만드는 지금 그런 활동을 이어가야 되고,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거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반등을 보이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밑바탕이 되는 거는 이 거래량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공격적으로 어쨌든 5개월 동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딱 시그널만 딱 주어지면은 나는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 하면은, 일단 11선을 이번 주봉에서 바로입니다. 이번 주봉에서 바로 11선 위에서 확실하게 마감을 하게 되면, 이때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때 한번 좀 시도를 해볼 좀 좋은 기회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란 생각이고, 어차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도 하고는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주로 선물로 계속 단타로 해서 이제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 일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제 코스피라든가 그런 S&P 거기에서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한 그런 미천을 계속해서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단타도 좋고 뭐 중장기 뭐 스윙 다 좋으니까 일단 지금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11선을 확실하게 넘어서는지 통상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지 내려가게 되면은 다음 11선 돌파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내용이 핵심이니까 이걸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매매 활동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S&P 500 그 다음에 코스피 비트코인 이렇게 주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역시나 뭐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도 좋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차트 공부방에도 제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차트 보는 게 아직까지 좀 서툴다 하면은 어차피 제가 보는 거는 늘 똑같아요. 똑같은 지표를 보고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눈에 익는 그런 상황도 이제 맞이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그 지금 주식 선물 제가 이번 달 1일부터 이제 주식 선물 해외 선물이죠. 그러니까 해외 선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다른 해외 선물이에요. 기존에 보면은 뭐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약간 그렇게 좀 번거로웠던 그런 해외 선물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무기한 선물을 이제 거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바이낸스는 다들 아실 거잖아요. 바이낸스랑 이제 OKX, 뭐 비트겟 이런 건 다 들어보셨을 거니까 그런 코인 거래소 중에서도 좀 네임드 있는 유명한 그런 거래소에서 이제 주식 선물, 미국 주식 선물을 거래를 좀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기한 선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다음 영상에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누구나 또 쉽게 제가 하는 그 포커스는 누구나 쉽게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